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진 수업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먹을 걸 주는 데 있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뇌 훈련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기도도 포함되고요, 운동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수행도 포함돼요.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상을 4분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수신, 공부하는 시간 6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개인 시간 6시간, 업무 시간 6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 6시간. 근데 그것을 개개인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분할을 해서 반드시 나는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이걸 꼭 다짐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리듬이에요, 리듬. 이게 좀 리드미컬해야 돼요. 제가 행복문화마을에서 중요시 여기는 5가지 가치관 중에 하나가 중도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도를 이런 표현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균형이라고도 보통 제가 표현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표현이 조율이에요, 조율. 조율을 한다라고 하는 건 리듬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을 만들고 이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도적 삶과 아주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리듬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자율신경과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먹고 쉬고 놀고 자고예요. 이걸 가지고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먹고 쉬고 놀고 자고, 먹고 쉬고 놀고 자고. 여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전환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먹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선할까요? 부교감신경이 우선할까요? 교감신경이 우선하겠죠. 그러다가 쉬면 어떻게 되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겠죠. 다시 놀면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죠. 그리고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죠. 이것이 이 스위칭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게 역행하지 않고 빠르게 이 자신의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리듬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막 살면 리듬이 없으니까 얘가 어려워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 특별한 일들이 있는 일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일상은 평범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듬을 매 순간에도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1시간 공부할 때도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하루를 가지고 있을 때도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이 리듬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중첩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드미컬하게 공부를 하는 건 이 빠르게 읽는 것과 느리게 읽는 걸 함께 사용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동안거 기간 동안 속독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누구나에게 최적의 효율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속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읽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안 좋은 읽는 습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눈을 가지고 이 읽는 이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눈을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림으로 찍어서 읽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구 능력과 그러니까 시각이 물체를 빠르게 인식하는 능력 이것과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인식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에서 빠르게 끌어오는 능력 자기의 배경 지식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속독이거든요. 그런데 훈련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구만을 가지고 안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빠르게 읽는 속독 말고 이제 보통 이 스캐닝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췌독에 가깝죠. 이 스캐닝하는 기법들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인 사람들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한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빠르게 읽기와 느리게 읽기를 동시에 쓴다. 리드미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느리게 읽기에는 지독, 느리게 읽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암기도 쓸 거예요. 암기. 뇌를 훈련시키는 빠른 시간에 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억해버리는 거. 이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3일 기법을 쓸 건데 3번 한 번 기법이 있어요. 그런 걸 할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언제 썼더라? 제가 그 일산 행복한 절 있을 때 이 초등학교 중학생교 학생들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한번 가르쳐 보는데 독해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독서법을 이제 불교식 독서법, 강경법을 응용해서 커뮤니케이션 리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RP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CRP 기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CRP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리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독서를 뭐라고 보는 거죠? 네.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독서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다. 기본적으로 뭐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이기도 하고 저자 말고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입력된 말들은 타인에게 가죠. 우리가 배운 말들은 어디다 써먹어요?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든 타인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세상과의 대화이기도 해요. 크게 보면 자신과의 대화, 저자와의 대화, 세상과의 대화. 그래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심상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우리가 독해력이 늘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독해라고 하는 건 대화하다. 자, 새로운 정보와의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자신과는 기존의 지식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자신과의 대화 속에 숨겨진 감정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와의 대화, 그 다음에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세상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독해는 대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이 독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서는 먼저 준비 단계. 책을 읽을 때 준비 단계를 1번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뼈대 그리기를 전 좋아해요. 그래서 뼈대 그리기를 2번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까지가 스캐닝이었으면 지독을 쓸 거니까 이 발체 한 부분을 읽는 발체 지독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 단계예요. 1단계 책을 한 번 읽어요. 2단계 2번 읽어요. 그 다음에 3단계 3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 시간은 요 준비하는 건 10분 안에 한 번 읽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뼈대를 그리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요 뼈대 자체가 별로 엉성한 거는 30분이면 충분히 하고요. 자기가 관심 있고 뼈대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되고 또 분량이 방대할 때는 1시간까지도 읽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본인이 보기에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하고 싶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이거는 길게 읽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10분에서 20분. 그래서 빠르면 1시간, 조금 느리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책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준비를 할 때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요. 1번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표지입니다. 자, 표지는 왜 중요할까요? 누가 뽑았어요? 편집자가 뽑았어요. 편집자. 저자가 쓴 글을 편집자가 보고서 편집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중요한 걸 넘어서서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표지예요. 그래서 표지에 그런 정보들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사실은 표지 디자인을 잘 못한 거예요. 표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문과 마무리 글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좀 정독하기를 권해요. 서문과 마무리 글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서문과 마무리 글을 정독을 해야 뼈대를 그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책의 흐름을 가장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책 써보셨어요? 본문을 제일 먼저 쓸까요? 서문을 제일 먼저 쓸까요? 본문을 먼저 쓸까요? 서문을 먼저 쓸까요? 네, 대부분 본문부터 써요. 물론 처음부터 서문부터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본문을 먼저 쓴다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편집하다 보면 서문 다시 써야 돼요. 결국은 서문을 아무리 일찍 써놔봐야 2-3번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서문과 마무리 글을 가지고 저자가 본인이 이 책을 써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요 서문과 마무리 글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리 길어도 10분 안에는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서문하고 마무리 글이 진짜 긴 사람들 있거든요.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서문이 30페이지인 책이 있어요.
서문이 30페이지요. 그래가지고 서문 7페이지 읽다가 뒤에 이렇게 넘겨보니까 30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 그냥 건너 떼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일단 10분 안에 마무리한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속독이에요, 지독이에요. 속독 방법 얘기를 하는데 다 읽고 막 늘어지고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빠르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대 그리기인데 저는 이제 뼈대 그리기 할 때 마인드맵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마인드맵도 저는 손으로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PC 쓰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PC 쓰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타자 치는 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자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 PC에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그 설치된 마인드맵 프로그램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거든요. 이 노트북을 놓고 아니면 본체를 놓고 모니터를 2대를 놓고도 해보고 아니면은 모니터를 반반으로 나눠도 해보고 모니터를 놓고 종이책을 놓고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는데 제일 좋은 조합은 PC가 있고 태블릿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보문고 들어가면 목차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만들기 할 때 그거 붙여넣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그대로 베껴 쓰거나 이래가지고는 뼈대를 보는 효과가 없어요. 뼈대를 보는 효과는 어떻게 있냐면 이런 시스템이죠. PC가 있으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넘기면서 보면 장, 절, 항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들을 전부 저는 뼈대로 생각을 해서 마인드맵을 해요. 그 과정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근데 이때 꼭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절항의 제목들은 전부 다 문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짧은 문장. 그거를 넘기고 한번 보고 소리내서 한번 읽고 순간적으로 암기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자기의 암기력의 한계를 알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5글자 이상은 버거워하든지 10글자 이상은 버거워하든지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짧은 문장은 충분히 외우는데 길어지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티가 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뇌는 쓰면 망가져요? 안 쓰면 망가져요? 왜 우리의 기억력은 망가졌을까요? 안 써서. 그래서 계속 써줘야 돼요. 매일매일 1권, 2권, 3권, 5권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한 권씩 읽을 때마다 계속 암기력을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이 기억력을 훈련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할 때 이 뼈대를 그릴 때 문장은 암기한다. 자, 그래서 요 세부목차 뼈대를 그릴 때 PC가 있고 태블릿이 있으면 세부목차까지 이렇게 쭉 넘기면서 계속 이렇게 스캔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급하게 이걸 막 1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런데 쫓기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중요한 내용 보셔도 돼요, 곧바로. 아니면은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북마크 해 놓으셔도 돼요. 다양한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부목차 뼈대 그리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준비할 때 표지, 서문, 마무리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책을 왜 읽는지를 분명하게 목적을 정하는 게 이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물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오늘 정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읽었던 책은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이에요.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부터 봤을까요? 표지, 서문, 마무리 글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읽는다.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집하기 위해서 읽는다. 그렇게 목적을 적어놨어요. 그래놓고 마인드맵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마인드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한다 그랬죠. 그 속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자체와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문장 수집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이 소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차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요즘 책들은 편집이 잘 돼 있어서 밑줄이 거 있거나 색깔을 칠해놨거나 아니면은 인용문으로 띄어놨거나 아니면 내 눈에 그냥 띄거나 그러면 좋은 문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시 적어가지고 수집을 해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장과의 대화.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해시태그 붙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책을 읽는 동안 문장을 수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뼈대를 그리고 나면 이제 저자와의 대화. 저자가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는 동안 지금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빠르게 배경 지식을 이끌어내고 문장을 올바로 해석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리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과의 대화. 이게 뭐냐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러면 그 한 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권을 읽으면 한 가지는 내 삶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예. 찬물 샤워가 좋대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봐야죠. 실험을 해봐야지. 찬물 샤워가 그래 좋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해보는 거죠.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도 해보는 겁니다. 예. 맨발 걷기가 그래 좋다대요? 우리나라에서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어싱이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맨발 걷기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 맨발 걷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독해를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글자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독해는 대화라니까요. 배울 자세로 대화를 했으면 그 배운 걸 실천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다 뭘 적용할 건지 항상 그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돼요. 요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아이디어는 많이 뽑아도 돼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 안 해도 돼요. 많이 뽑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내 삶을 많이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요쯤까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지 추천 대상을 해시태그로 붙여놔야 돼요. 제가 백세 인생을 읽어봤더니요. 누구에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누구에게나. 백세 인생은. 그 책 진짜 좋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달 독서 모임 교재로 선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60대가 백세 인생을 맞이할 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40대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시간이 좀 더 있잖아요. 그리고 2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20대는 아직도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이 엄청난 거예요. 전부 다 읽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추천해 줄 것인가?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들, 딸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어요. 그러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네, 왜 터지나 몰라요. 자기도 빈둥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거라. 이 마인드맵 하느냐고 바쁘잖아요. 그럼 눈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말하고 요청하면 그때 가서 관심을 내가 좀 줄게 그래. 말해봐라. 이러는 거지. 참견하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책하고 대화하느냐고 힘을 다 썼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터지면 뭐라 그러냐면 공부 좀 해라 이러죠. 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안 그런가요? 넛지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넛지. 저는 이게 심리학 책인 줄 알았는데 경제학 책이더라고요. 근데 경제학의 관점에서 말고 그 넛지의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그 넛지가 뭐냐면 선택 설계자가 그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쓰는 기법을 넛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설계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거나 조언하거나 또는 강요할 때도 폭력적인 방식과 비폭력적인 방식이 있는데 폭력적인 방식은요. 선택에 후보를 전혀 주지 않고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선택을 강요시키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자, 그 사람이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알아서 안 해요? 몰라서 안 해요? 몰라서 안 하잖아요. 근데 몰라서 안 하는 사람한테 공부할 거를 모르는 걸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은 다시 또 배우셔야 돼. 또 배우셔야 돼. 어른답게 말하는 법, 어른의 대화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추천 목록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대답을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하고자 했었던 내용을 전부 다 전달을 할 수 없으니 항상 집에 가서 공부할 거를 줘야 돼요. 그걸 위한 게 바로 누구에게 추천해 줄 것인가? 이걸 남겨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 암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암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건데 첫 번째는 요 문장 수집해 놓은 것 중에서 내가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소수를 뽑아가지고 암기할 내용으로 뽑아두시면 좋습니다. 뽑아두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100세 인생에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산 4가지를 외워놨어요. 4가지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준비해야 되는 자산이라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돈, 집.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있어요? 근데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거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 자산은 돈, 집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무형자산을 아예 자신의 포트폴리오에다가 집어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산을 준비하는 목록으로.
그 무형자산이 첫 번째가 생산자산. 이건 뭐냐면 자신의 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자산들.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산으로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건강에 대한 건데 이게 뭐냐면 활력자산. 활력자산. 지금 이제 50대신데 한 80대 넘어가시면은 삶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다른 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자, 80대 넘어가시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 네. 자, 아는 법부님, 80대 넘어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잘 모르겠거나 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활력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건 체력, 막 건강, 막 운동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활력이에요, 활력. 활력. 활력은 빠르게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몸이 움직이고 싶을 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신의 정신을 활발하게 쓸 수 있는 힘, 이걸 활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활력 역시도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활력에는요, 당연히 건강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관계가 있습니다. 우정, 그리고 가족관계. 왜냐하면 활력이 떨어졌을 때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활력을 되찾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형자산이라는 게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게 된 것들.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신경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인식.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과 정의, 개념, 자기 확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이것도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적극성.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적극성.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난하다고 죽지 않고요, 외로우면 죽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가난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물론 가난과 외로움이 함께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둘 다 극한에 놓였을 때 외로운 사람이 죽어요. 외로운 사람이.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도 외로우면 죽어요.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힘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필요하고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노인의 힘 아닙니까?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 청년한테 가서 말 걸면 그 청년이 경계해요? 아니면은 잘 받아줘요? 근데 친근한 옆집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아저씨 말고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그냥 잡담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세대 따라 틀려요. 이제 요즘 20대들은 안 받아줘요. 그런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있죠. 친근함. 또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사실은 뇌가 발달을 했다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자리를 75세, 80세까지 일을 하려면 좀 후보를 넓혀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후보 중에 하나 P2E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P2E를 왜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나름대로의 이 테크트리가 있는 거라. P2E에서 뭘로 넘어갈 거냐면 가상현실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P2E 안 해본 사람이 메타버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P2E를 해보고 P2E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상현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가장 먼저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완전히 지금 사실은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에 개방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자산이라는 거예요. 개방적인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자산들이에요. 4가지 자산.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속독 얘기하다가 이런 걸 외워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외워두셔야 된다. 이런 걸 외워두셔야 된다.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딱 외워두고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 유형자산 외워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지독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CRP 용지를 써서 공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부분을 암기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공부하실 때, 특히 책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네, 속독은 무조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모르는 언어의 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건 그냥 넘겨버리세요. 읽다가 이거 너무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책 덮고 싶어요. 그럼 그 부분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넘겼는데도 또 재미없어요. 그럼 그 책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요? 다른 책 읽으면 돼요.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읽는 동안에도 내가 읽는 것에 10배가 넘는, 100배가 넘는 책이 단행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있는 책 다 버리고도 내일 나오는 책 읽어도 우리가 읽을 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이해 안 되거나 읽기 싫은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간다. 이게 원칙이에요. 속독의 원칙. 자, 정리해 보면 준비 10분. 이때 반드시 끄집어내야 되는 건 내가 이 책 왜 읽을 것인가? 이게 바로 독서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의도를 가지고 뼈대 그리기를 합니다. 뼈대 그리기. 뼈대 그리기를 하는 동안 문장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저자의 의도는 한 줄로 요약한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은 그때그때 아이디어 계속 적으시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은지 결론적으로 추천 대상 결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장 중에 반드시 암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 문장을 뽑아 놓는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요만큼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기록하고 싶은 문장으로 뽑아놨고 암기하고 싶은 문장으로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지독을 한다. 되도록이면 여기서도 암기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죠, 뭐. 그 책 말고도 책은 많다. 네, 그 책 말고도 책은 많다.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을 만약에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는 지금 PC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거 말고 독서 수첩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서 수첩에는 뭐만 적겠어요? 목적, 내가 왜 이 책 읽는지, 필요한 문장, 저자의 의도 한 줄,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추천할 대상, 이 정도만 딱 적어두겠죠. 그거 보고 이렇게 복습하시면 돼요. 시간이 짧을 때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책으로 읽으면 안 되나요? 되죠. 종이책으로 읽을 땐 또 방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종이책은 이제 잘 읽으세요. 네, 종이책은 잘 읽으셔요. 자, 원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독의 원칙은요, 이렇습니다. 지독하고 다른 거예요. 속독은 대충대충 철저하게 읽어야 돼요. 자, 대충대충 철저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중에 운동하는 것들 레슨 배우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힘을 빼래요. 그래서 빼면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되냐? 힘 주래요. 힘을 주면 그렇게 긴장해서 되네요. 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힘을 주면서 빼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충대충 철저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충대충은 안 읽고 싶은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전부 다 그냥 건너뛰세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과감하게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효율적으로 읽어서 알아가는 과정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모르던 걸 알게 됐는데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을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꼭 기억하거나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철저하게 읽는다. 지독에서 사실은 암기하는 것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읽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 다음에 또 원칙 하나가 빠르게 여러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속독을 할 때는, 그리고 사실은 속독 말고 암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지독을 할 때도 빠르게 여러 번 접하는 게 우리 뇌에는 훨씬 더 각인이 잘 돼요. 훨씬 더 각인이 잘 돼요. 그래서 지독할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정했어요. 보니까 페이지가 한 4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는 거냐? 3, 1의 법칙으로 읽는다. 몇 번 읽어요? 3번. 지독이지만 암기를 해야 되면 그 부분을 빠르게 3번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 1은 뭘까요? 아니요. 1분 쓴다. 3번 읽고 나서 뭐 읽었는지 빠르게 1분 안에 낙서를 하든 필기를 하든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억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 뇌에 각인시키고 기억시키는 건 빠르게 느리게 하면 기억 못해요.
빠르게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을 시킬 때 우리 뇌는 기억한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식은 버리세요. 그 방식 때문에 뇌가 망가진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면. 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뇌가 외우는 건 접촉을 자주 시키고 입력을 자주 시키면 외워지는 거예요. 빠르게 여러 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책을 선택하는 건 읽던 책만 읽는 게 좋겠어요? 낯선 책을 읽는 게 좋겠어요? 네, 골고루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낯선 책을 읽어야 돼요. 매일 새로운 분야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야. 수학 관련 책 읽어보셨어요? 정석 이런 거 말고 수학 관련 교양서, 단행본들. 과연 수학으로 어떤 책을 쓸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좀 궁금해가지고 수학 관련 단행본들 한 7권 정도를 수집해 놨거든요. 읽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법률 관련 책들 읽어보셨어요? 법률 상식에 대해서도 좀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 가려면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네. 정치, 경제, 역사, 인문 이런 것만 읽는 게 아니라 낯선 것들을 읽는 거예요. 낯선 것들. 데이터 처리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뭔지 아셔요? 읽어보셔야지. 읽어보셔야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은 읽어보셨죠? 그런데 운동하지 않는 시간 운동하는 방법은 읽어보셨어요? 그런 주제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낯선 거. 운동하지 않는 시간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앉는 게 운동이고, 서는 게 운동이고, 걷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게 운동이 돼요. 올바른 자세로 하면. 세상에는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얻어도 되는가 싶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런 정보를 놔두고 안 보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보를 입력 받는 데는 익숙한데 입력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빠르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러면 더 이상 유튜브 왜 보냐 이거예요. 유튜브 자기가 검색해서 보는 게 많아요?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 보는 게 많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정보를 입력받고 살 것이냐. 입력받고 살 것이냐.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정크푸드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안 좋아요. 왜 그러셔요? 이러시게 하지 마세요. 내가 입력하고 싶은 내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내가 효과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뇌는 아까 이야기했죠? 입력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슈퍼컴퓨터를 권한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유식학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사실은 내가 입력하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세한 프레임으로 쪼개서 64분의 1초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력으로 하기가 내 의도나 내 선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 선택하자고 사마타를 막 10년씩 닦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할 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려면 입력 받는 인생에서 입력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리딩 프로그램.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우리 합동천도제 하듯이 템플스테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실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게 한 이야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공부할 때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실 때도,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 공부한다. 그럼 그 1시간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1시간 내내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건 리듬이 없는 거예요. 1시간짜리 노래인데 계속 고음만 있는 거죠. 기승전결이 없잖아요. 1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먹고 놀고 쉬고, 먹고 쉬고 놀고 자고. 이 리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 일단 공부하고 중간에 잠시 쉬고, 또 그것 가지고 이제 노는 과정을 거치고 또 쉬고, 이렇게 말을 먹는 것과 쉬는 것을 교차로 자기만의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하루에 3사이클이나 4사이클을 만들었거든요. 일상을.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놀고, 그 다음 자고, 새벽 끝, 그 다음에 오전에 또 먹고, 쉬고, 놀고, 자고, 그러면 오후 3시쯤 돼요. 끝. 그럼 또 오후에 먹고, 쉬고, 놀고, 자고, 그리고 저녁 시간 되거든요. 그럼 먹고, 놀고, 쉬고, 이제 진짜 자고. 그런 리듬을 꼭 만드셔서 이 속독 프로그램과 그리고 느리게 읽는 지독을, 그리고 지독 중에서는 꼭 암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른 얘기들은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기억이 분명히 나실 거예요. 육체하고 뇌는 성격이 틀리다 그랬죠? 이 부분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독하고 지독을 포함해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대략적으로, 이런 건 원래 정보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보를 설명하는 건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리듬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은 오늘 충분히 설명을 예상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젠가 주제에 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단 빠르게 읽는 것과 철저하게 느리게 읽는 것, 이것들을 서로 교차해서 쓰는 기법을 쓰면 좋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요. 안 하면 재미없어요, 인생이. 특히 남은 인생은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망가지는 뇌가 아니라 발전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꼭 공부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